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부품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업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KH 바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현재 KH 바텍에 대한 우려 두 가지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티타늄 시장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와중에서 현재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KH 바텍에 대한 주된 우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KH 바텍의 매출을 보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겁니다. 신지 매출 추이를 보신다고 하신다면 2020년 588억 원에서 21년 208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22년, 23년에는 이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고 24년에도 성장성은 좀 둔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요. 폴더블 폼팩터에 대한 실망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원화의 벤더 진입에 대한 우려를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국내 경쟁사가 올해 플립형 모델 힌지에 대한 이원화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현재 좀 상존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측면에서 KH 바텍의 주가도 상승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바로 24년에는 힌지 모듈의 성장은 조금 제한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티타늄 케이스 매출의 온기 반영 효과가 이 완만한 폭의 실적 증가를 견인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5년부터 이때부터는 큰 폭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티타늄 적용 플래그십 모델의 확대, 그리고 케이스 강화와 관련된 추가 공정에 대한 진입 가능성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저가 모델에 대한 메탈 케이스의 적용 확대 가능성으로 이 매출이 좀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케이스 가공과 관련된 추가 공정 진입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KH 파텍의 세트당 평균 판매 단가 가격도 이렇게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주요 고객사가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메탈 케이스에 채택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저희가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KH 바텍은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티타늄 관련 매출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티타늄 케이스 가공 관련 추가 공정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기업 바로 삼성과 애플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소재의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갤럭시 S24 울트라가 티타늄 합금 소재를 프레임으로 가공한 후에 기존 알루미늄 소재 케이스 뒷면에 접합하는 이런 공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티타늄 케이스를 처음 적용한 갤럭시 S24 울트라가 크게 흥행을 성공을 해서 폴드 등 이런 다양한 다른 모델로의 확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플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아이폰 15 프로를 시작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플래그십 스마트폰 내 이런 티타늄에 대한 케이스 적용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세트사들의 초프리미엄 전략 강화가 확대되는 만큼 이러한 티타늄 케이스의 점진적인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수요율 개선이 지연된과 동시에 이 고객사와 같이 베트남에서 이러한 티타늄 공정을 진행하는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모델부터 KH 바텍의 추가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 보니까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서서 중요한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높은 거래량과 함께 2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급등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가 가장 중요해서 여기에 대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H 바텍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병목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의 추세를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전 저점 부분이 12,600원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세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대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는 이런 14,290원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동평균선 바로 60일선과 21선 위에서는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받았던 이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대에서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가가 상승 추세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저항 받았던 121선은 한번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선을 돌파를 해주고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완만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KH 바텍의 우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